논리형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롤로그가 대표적이고 다른 언어는 거의 없어요. 프롤로그를 중심으로 실습 겸해서 논리형 프로그래밍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기 실습이라고 된 부분에 SWI 프롤로그 구글링 하면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 업로드 해놨으니까 실행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하면 여기에서 SWI 프롤로그를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설치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 프롤로그를 실행하시면 돼요.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리습과 마찬가지로 프롤로그도 인터프리터어예요. 파이썬도 마찬가지죠. 인터프리터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행 방법은 리습은 기본적으로 car cdr 기본 함수들을 해볼 수 있었잖아요. 여기 프롤로그도 마찬가지네요. 해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의 길이를 실행해 본다면 기본 함수로 제공되고 있는 length 리스트 표현 방법이 리습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리습에서는 소괄호로 표현했었죠. 소괄호로 블랭크로 구분해서 나열을 했었는데 프롤로그에서 리스트를 표현하는 방식은 대괄호예요. 대괄호 안에 A, B, C, 콤마로 구별하고 있네요. 그래서 A, B, C, D, E라는 이런 리스트에 대해서 이것의 길이는 얼마죠? 5겠죠? 5라는 결과를 리습에서 실행할 때는 항상 괄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괄호 첫 번째 요소가 함수콜이었었죠. 함수콜이었었는데 이 내용을 리습으로 표현한다면 소괄호 열고 length quote A, B, C, D, E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결과가 5라고 이렇게 출력이 됐었죠. 근데 프롤로그는 스타일이 좀 다르죠. 프롤로그는 일단 함수라고는 안 하는데 predicate length를 콜하고요. 괄호 열고 닫고 C 언어 스타일은 일반적인 언어에서 함수 콜 스타일이네요. 그래서 length 뒤에 괄호 안에 인자들을 주는데 첫 번째 인자를 list A, B, C, D, E로 주었고요. 콤마 X 두 번째 인자를 주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수 형태는 소문자로 표현을 하고요. 프롤로그에서 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시작하게끔 해요. 그래서 프롤로그는 리습하고 함수형 언어가 전혀 아니죠. 함수형 언어는 결과가 리턴 값으로 오는데 프롤로그는 리턴 값이 없어요. 리턴 값이 없는 대신에 결과를 어떻게 받아오죠? 인자로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 A, B, C, D 이 리스트의 길이를 콜하면 두 번째 인자로 변수를 주어서 변수는 뭐 X든 Y든 뭐 A, B, C든 대문자로만 시작하면 된다고 했었죠. 결과 값을 X에 받아오게 될 거예요. 만약 리버스 기능을 한다면 리버스 A, B, C, D, E 결과를 여기서도 변수 X로 줘봤네요. 그래서 EDCBA로 X로 받아올 거고요. 두 개의 리스트를 어펜드 해봤어요. 어펜드 1, 2, 3이라는 리스트 A, B, C라는 리스트 결과를 세 번째 인자로 받도록 그렇게 프롤로그 인터프리터에 이미 기본 내장 프리디킷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멤버 기능을 실행을 하면 B라는 것이 이 리스트 ABC의 멤버인가요? 맞죠? B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프롤로그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프리디킷들을 실습을 해볼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노트북이 있는 학생들은 SWI 프롤로그를 먼저 설치한 다음에 실행해 보면 되겠네요. 콤마 사이에 블랭크를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프롤로그는 각 문장들이 항상 마침표로 끝나줘야 돼요. 그래서 마침표까지 해서 엔터 하면 X는 5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바로 프롬프트가 안 나오네요. 여기서 세미콜론을 누르거나 엔터를 눌러도 되는데요. 프롤로그에서는 답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답을 서치를 해요. 답을 탐색을 해요. 탐색을 하기 때문에 답이 2개, 3개, 4개인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랭스의 기능은 답이 하나, x의 5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출력하고 말았지만 답이 2개 이상인 경우들은 이따가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랭스 기능을 해봤고요. 다음에 리버스를 해볼까요? 리버스 기능을 해보면 이것도 답을 탐색을 했는데 EDCBA로 탐색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답을 아웃풋 출력을 하고 싶으면 세미콜론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미콜론 누르면 두 번째 답은 없으니까 끝난 거죠. 리버스. 어펜드를 해볼까요? 어펜드는 리스트를 2개를 줘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를 하나 더 줘서 실행을 해보면 X에다가 이렇게 ABCD 1, 2, 3으로 어펜드를 했네요. 또 멤버도 멤버 함수는 멤버 프리디켓은 여기서 자 C라는 것이 저기에 있는지 없는지 멤버를 고쳤어야 되는데 어펜드를 그대로 놔뒀네요. 그러면 yes라고 답을 출력했네요. 제가 프롤로그 실행 결과가 리턴 값이 없다고 그랬나요? 리턴 값이 있는 경우는 yes, no question은 yes, no가 있어요. 그래서 프롤로그에서는 실행을 하는 것을 question이라고 해요. 질문. questio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프롤로그에 프롬프트가 물음표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프롬프트가 물음표. 왜? 질문을 하는 거니까 물음표 프롬프트를 준 거죠. 그래서 프롤로그 실행할 때는 2가지 question이 있는데 하나는 yes, no question 멤버처럼 또 하나는 what question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yes, no question은 바로 엔터하면 yes 또는 no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 no인 경우도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C가 아니라 X는 없죠? 그럼 no로 출력을 하죠. 그 다음에 what question에 대한 결과는 return value로 받지 않고 predicate에 인자를 주는데 변수, 대문자로 시작하는 변수 값을 주어서 결과를 받아오는데 그 변수에다가 값을 세팅해 주는 거죠. 근데 그 값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첫 번째 거, 맨 처음 찾았던 답, answer라고 하죠. question에서 답은 answer니까요. question에 대한 answer, 첫 번째 answer를 변수에다가 세팅을 해주고 세미콜론 누르면 두 번째 것을 세팅해주고 다시 또 한 번 더 누르면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답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계속 세미콜론을 눌러주면 답을 다시 세팅해서 출력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롤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리스트의 기본 함수에 해당하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죠. 프로그래밍 할 때 보통 리스트만 하더라도 함수 정의였었죠. 함수 정의를 test.l 또는 test.lsp 이렇게 이 파일에 함수들만 정의하면 팩토리얼 함수, 리버스 함수 각각
정의하고 싶은 그 함수들만 나열해서 그 파일을 로딩을 하고 팩토리얼을 정의했으면 fact5 이렇게 실행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프롤로그도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 텐데요. 프롤로그도 물론 텍스트 파일로 작성을 하죠. 근데 프롤로그는 리습이나 다른 언어들처럼 함수들의 나열이 아니에요. 함수들을 나열을 하는 게 아니고 프롤로그 DB를 구축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DB? 원래 우리는 DB는 어떤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게 DB잖아요. 근데 프롤로그에서는 그 데이터들을 나열하는 그런 DB가 아니고 팩트, 룰들을 나열해주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리고 프롤로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포커싱을 하고 있는 문제풀이의 분야는 뭐냐면 지식 처리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식 처리. 지식. 그러면 홍길동은 남자이다. 이런 지식. 김철수는 남자이다. 김철수의 아버지는 김모모이다. 김철수의 어머니는 뭐뭐이다. 이런 지식.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DB 형태로 나열하는 거죠. 어떤 관계들을 나열하거나 또는 규칙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나하고 할아버지 관계. 아버지 관계는 나의 아버지는 누구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 누구다. 나의 어머니는 누구다. 이렇게 또 이제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다. 이런 그 팩트가 나열이 되면 그걸 이용해서 나하고 할아버지 관계를 규칙으로 기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본적으로는 단편적인 지식.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이런 단편적인 지식들을 나열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데 모든 걸 다 나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나열된 지식들을 팩트라고 한다고 했었죠. 나열된 지식들 팩트가 있고요. 이 팩트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규칙, 룰이 있어요. 그래서 프롤로그 프로그램에는 이 두 가지 팩트하고 룰을 기술하는 게 프롤로그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이 팩트하고 룰이 기술되면 test.pl 프롤로그 이렇게 기술을 하면 그러면 이 파일을 로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지식 베이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을 던져서 yes, no 퀘스천이면 결과가 yes 또는 no로 나오고 what 퀘스천인 경우에는 변수에다가 답을 answer를 세팅해주는 이런 형태로 프롤로그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강의 자료실에 예제 파일 3개를 제가 올려놨어요. 테스트용 3개를 올려놨고요. 이걸 먼저 열어놨어야 되는데 그랬네. 테스트. test.pl 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팩트하고 룰들이 있어요. 팩트는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빌이라는 사람은 메일, 남자이다. 제이크, 남자이다. 메리는 여자이다. 셸리는 여자이다. 또 빌의 아버지는 제이크이다. 빌의 아버지는 셸리이다. 이건 예를 들다 보니까 조금 현실과 안 맞네요. 자,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빌은 제이크의 아버지이다. 또 빌은 셸리의 아버지이다. 그럼 첫 번째 인자하고 두 번째 인자의 관계는 누가 설정하면 돼요? 이거 작성하는 사람이 의미를 부여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예제에서는 빌은 제이크하고 셸리의 아버지인 거죠. 그 다음에 mother라는 프레디킷은 메리라는 사람은 제이크와 셸리의 어머니이다
이렇게 하여튼 이 순서는 뭐 자기가 의미에 따라서 바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인자가 하나인 경우, 뭐 2개 또는 3개인 경우 등등을 이 부분이 팩트를 기술한 거죠. 그 아랫부분은 규칙의 예를 든 거예요. 메리는 셸리의 ancestor이다, 조상이다를 규칙으로 표현한 건데요. 만약 메리가 셸리의 어머니라면 조건. 조건 부분은 콜론 하이픈 우측의 조건을 기술했어요. 그래서 만약 메리가 셸리의 어머니라면, mother라면 메리는 셸리의 조상이다. 페어런트 관계를 기술할 수도 있는데 참 여기까지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겠네요.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 이름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대문자로 시작하죠. 근데 여기 다 소문자로 썼네요. 프롤로그에서는 어떤 상수에 해당하는 것을 기술할 때는 항상 소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왜? 아까 대문자로 시작하면 변수로 취급한다고 그랬죠. 프롤로그 언어를 설계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든 뭐든 항상 소문자로 시작을 해야지 상수에 해당하는 개념이고요. 애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규칙에서는 규칙의 예를 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메리가 셸리의 엄마라면 메리는 셸리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인 규칙들은 이렇게 상수, 애텀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일반적으로 규칙을 기술할 때는 변수들을 이용해서 규칙을 기술해야지 이 규칙이 보편적으로 많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페어런트 관계를 기술할 때는 X가 Y의 페어런트 부모이다. 만약 X가 Y의 mother이라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페어런트 XY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페어런트 XY는 X가 Y의 father라면 X가 Y의 페어런트 부모이다를 기술한 규칙이고요. 이 그랜드 페어런트 관계도 기술을 했네요. X가 Z의 그랜드 페어런트이다는 규칙으로 조건이 X가 Y의 페어런트 부모이고 AND 조건이 들어가죠. Y가 Z의 부모라면 그러면 XZ의 관계는 X는 Z의 그랜드 페어런트 조부모가 되는 거죠. 즉 여기서 조건을 기술할 때 조건 하나로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조건이 2개 이상일 때는 그럼 어떻게 기술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페어런트 X가 Y의 페어런트라는 조건, 콤마 페어런트 Y가 Z의 페어런트라는 조건 2개의 조건을 AND 조건으로 기술할 때 콤마로 나열하면 돼요. 시블링 관계는 자매지간인가요? 형제자매지간. 그걸 기술할 때는 X가 Y의 시블링, 형제자매라면 그러면 어떻게 조건을 기술할 수 있냐면 어떤 M이 X의 mother이고 M이 Y의 mother이면 그리고 콤마 조건이 2개가 더 있네요. F가 X의 father이고 F가 Y의 father이면 즉 XY가 엄마가 같고 아빠가 같으면 그러면 시블링 관계, 형제 자매 관계로 규칙을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프롤로그 프로그램의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질문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조건을 기술할 때 지금 2개 이상의 조건을 AND로 할 때는 콤마로 한다고 했잖아요. 오화 조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오화 조건인 경우에는 이 콤마가 아니라 다른 오화에 해당하는 뭔가를 줄까요? 그런 건 없고요. 따로 기술해주면 돼요. 따로. 그래서 저기 메일 따로 해줬죠. 빌이 메일이고 제이크가 메일이고 또는인 거죠. 메리가 피메일이고 셸리가 피메일 또는인 거죠. 저게 이제 오화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규칙을 기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규칙도
오화 조건인 경우에는 첫 번째 조건하고 그 다음에 그거 별개로 두 번째 규칙을 다른 조건으로 해주면 그러면 또는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프롤로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프롤로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아까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나열하는 건데 팩트로 기술하기도 하고 조건 콜론 하이픈에 의해서 규칙으로 기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팩트와 룰 두 가지로 프롤로그 DB 즉 프롤로그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면 이것을 로딩해서 question, yes, no question 또는 what question에 대한 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롤로그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뭔가 계산에 의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기계적이에요. 이 프롤로그 DB에 어떤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로드해서 질문을 하면 male bill 그러면 yes가 나올 테고요. 만약 female bill 그러면 no가 나오겠죠. 근데 yes, no를 어떻게 하냐면 다 찾아보는 거예요. 전부 다. 다 찾아봤더니 male predicat에 bill이 있으니까 male bill로 질문을 퀘스천을 하면 yes가 나오는 거고 만약 female bill로 하게 되면 female bill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no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팩트에 대해서 찾는 것은 쉽겠죠. 근데 규칙에 대해서 하려면 이제 프롤로그 인터프리터 내부는 좀 복잡하긴 할 텐데 인퍼런스 기능, 추론 기능에 의해서 규칙에 해당하는지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 grandparent, bill, Mary 하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yes, no 퀘스천을 던졌을 때 맞는지 틀린지를 grandparent 이 규칙에 맞는지 틀린지를 이 프롤로그 DB를 모든 경우들을 다 서치를 해서 그 맞으면 yes가 나오는 거고 틀리면 no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test.pl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 로딩을 해야 되죠. 리스트에서 로딩할 때는 load를 사용했었나요? 괄호 열고 load, LOAD 큰 따옴표 파일 이름 현재 폴더에 있는 파일 이름 또는 뭐 절대 경로를 써서 파일 이름을 주면 로딩을 했었죠. 프롤로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로딩을 하냐면 컨설트라는 프리디킷을 이용해서 로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프롤로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프리디킷을 먼저 써주고 프리디킷이 한국어로 뭐죠? 수로인가요? 수로 무엇이냐? is mother, is father 뭐 이런 게 해당하죠. 하여튼 그 수로 프리디킷을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컨설트 파일 이름 .pl은 생략해도 되나 보네요. 여기서는 likes로 했네. 뭐 테스트 또는 likes 지금 파일이 3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consult likes라고 한다면 이 현재 디폴트 디렉토리 현재 실행 중인 폴더에서 likes.pl을 찾을 거고요. 뭐 consult test라고 한다면 현재 폴더에서 test.pl을 찾아서 로드를 하겠죠.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해도 돼요. 대괄호 열고 대괄호 안에 작은 따옴표로 절대 경로 또는 현재 폴더에 있다면 파일 이름만 써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방금 전에 그 test.pl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려면 여기에서 지금 테스트 하면 될까 모르겠네요. 테스트 마침표가 항상 있어야 되죠. 현재 폴더에 없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C 밑에 템프 밑에 테스트를
파일을 저장해 놓았으니까요. C 밑에 temp 테스트 그러면 test.pl을 로드 yes라고 한 거 보니까 로드가 성공적으로 되었네요. 그러면 방금 전에 메일 빌이 있었나요? yes no question으로 이렇게 하면 yes가 나와야겠죠. female bill로 하면 female bill이 있었나요? 없었죠? no로 나오겠죠. male jake가 있었죠. jake 그러면 yes겠죠. 이게 이제 yes no question이고요. 이것을 what question으로 바꾸려면 여기에 직접 값을 주지 않고 변수 x를 주든 변수 a로 줘볼까요? 아까 x로는 줘봤으니까. 그러면 메일 변수 a에다가 메일을 지금 bill하고 jake 두 개가 있죠. test.pl에 첫 번째 정답 answer b를 search를 했어요. 그래서 변수 a에다가 b를 세팅해 줬고요. 그럼 jake가 하나 더 있죠. jake 하나 더 있으면 세미콜론 누르면 두 번째 answer jake를 찾아줬죠. 그 다음 세미콜론 계속하면 없죠. 정답 두 개를 다 잘 찾았죠. 그 다음에 female은 누가 있었죠? 해보면 되겠네요. female 이제 여긴 B라고 해볼까요? Mary하고 Shelley가 있었네요. parent 관계를 한번 해볼까요? parent 저장을 했으니까요. yes, no question으로 하기보다는 제가 프롤로그 test.pl의 내용을 다 암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둘 다 parent 관계를 변수 x, 변수 y로 주면 알아서 x, y의 answer를 세팅해 주겠죠. 자, Mary하고 Jake. Mary는 Jake의 parent 관계네요. 세미콜론 눌러주면 Mary는 Shelley의 parent 부모네요. 또 있네요. Bill은 Jake의 parent고요. Bill은 Shelley의 parent고요. 네 가지인가요? 이렇게 변수를 모두 줄 수도 있고요. what question으로. 자, Jake의 parent는 누구냐?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주면 자, Mary가 Jake의 parent네. 엄마. 제가 세미콜론을 쳤어야 되는데 엔터를 쳤더니 두 번째 답을 안 찾아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중지하고 싶으면 엔터를 치면 되고요. answer를 서치하는 것을 종료하고 싶으면 엔터를 치면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답을 찾아주고 싶으면 세미콜론을 눌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Jake의 parent는 Mary가 엄마였죠. Bill이 아빠였죠. 둘 다 잘 찾아줬네요. 그러면 grandparent도 있었으니까 grandparent도 관계도 한번 x, y 이렇게 해보면 grandparent 관계가 왜 하나도 없을까요? 여기 조건에 맞는 게 없나 보다. 프롤로그 db가 조금 부실하네요. 여기에 맞는 걸로 만들어주면 찾아줄 거예요. 시블링 관계도 한번 해보고요. 시블링 관계는 누가 나와야 될까요? 제이크하고 제이크? 제이크하고 셜리? 셜리하고 제이크? 셜리하고 셜리? 좀 우리가 생각하고 좀 다르네요. 네, 그 결과는 이 프롤로그 인터프리터는 단지 프롤로그 DB에 있는 X, Y에 매치되는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찾을 뿐이에요. 기계적으로 찾았더니 저게 가능했었나 보네요. 네, 이렇게 프롤로그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를 했어요.